여러분 반갑습니다. 향기나는 낭독입니다. 이번에는 성공 철학의 거장인 나폴레온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출간된 지 70년이 지났는데요. 오늘날까지도 베스트셀러의 자리에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약 6천만 부 이상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자, 이 책에서는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소망을 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좋았던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달성을 위한 6가지 원칙.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6가지 원칙을 소개한다. 첫째, 당신이 바라는 돈의 금액을 명확히 한다. 단순히 많은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둘째,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얻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 세상에 노력 없는 대가란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원하는 금액을 확정했다면 그것을 달성하는 정확한 날짜를 정한다. 넷째, 돈을 얻기 위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설령 그 준비가 덜 됐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즉시 행동에 들어간다. 다섯째, 위의 4가지 원칙, 얻고 싶은 돈의 금액, 그러기 위해 할 일, 길, 철저한 계획을 종이에 상세히 적는다. 여섯째, 이 종이에 적은 원칙을 1일 2회,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즉시 되도록 큰 소리로 읽는다. 이때 당신은 이미 그 돈을 가졌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6가지 원칙을 정확하게 따라야 한다. 그 중에서도 6번째 원칙이 중요하다. 아직 가지고 있지도 않은 돈을 이미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불타오르는 소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의 갈림길이 된다. 당신이 진심으로 돈을 원한다면 그 돈이 손에 들어왔을 때의 일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의 움직임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는 이 6가지 원칙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역시 이 6가지 원칙을 실행해 철공소의 노동자에서 세계적인 대부가 되었다. 또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이 6가지 원칙은 단지 돈벌이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소망을 성취하는 데도 유용하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어떤 희생이나 수준 높은 교육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고 성공의 문은 반드시 열린다는 상상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꿈을 꾸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다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굳은 믿음 아래 계획을 세워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 지금 당장 부자가 되고 싶다는 명확하고 열렬한 소망과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간절하고 열렬한 소망을 가져라. 불타오르는 소망이 진가를 발휘할 때 승리는 이미 당신의 것이다. 패배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 소망은 일시적인 패배에서 당신을 재정비시키고 당신에게서 승리를 가져오는 힘이다.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을 갖고 노력한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도 어렵지 않다. 자기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한 이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다. 자기 암시가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잘 표현한 시가 있다. 다음의 시에서 강조하는 의미를 곰곰이 음미해보라. 당신이 진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질 것이다. 당신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안 될 것이다. 당신이 이기고 싶다는 마음 한구석에 이건 무리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실패한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실패할 것이다. 돌이켜 세상을 보면 마지막까지 성공을 빌었던 사람만이 성공하지 않았던가.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이 결정한다. 당신이 이긴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승리할 것이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대로 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 강한 자만이 승리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다. 빠른 자만이 이긴다고 정해져 있지도 않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끝내 승리할 것이다.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어떤 것일까? 한 번 더 읽어보자. 그리고 이 시의 뜻을 마음속에 새겨두기 바란다.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자기암시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밤에 잠들기 전에 당신이 쓴 암시의 말을 소리내어 읽는다. 예를 들어 당신이 5년 후 1월 1일까지 세일즈맨으로 활동하여 5만 달러를 벌려고 마음먹었다고 하자. 그때 당신이 하는 암시의 말은 아마도 다음과 같으리라. 나는 2000 몇 년 1월 1일까지 5만 달러의 돈을 모은다. 이 돈은 5년 동안에 차차 모일 것이다. 나는 이 금액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다. 나는 세일즈맨으로서 모든 손님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한다. 나는 이 돈이 반드시 손에 들어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목표한 돈에 대해 확고한 신념이 있으므로 손에 만져질 정도로 분명하게 그 돈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다. 둘째, 암시의 말이 마음속에서 완전히 당신의 것이 될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반복하여 읽는다. 셋째, 벽이나 천장, 화장실, 책상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암시의 말을 붙여두고 항상 당신의 마음을 자극한다. 이 3가지 일을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암시의 힘을 발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단 행동으로 옮길 때마다 반드시 감정을 깃들여야 하며 신념을 갖고 자기 암시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행동이 바보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창피해도 기세가 꺾여서는 안 된다. 주저하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그냥 용기를 갖고 해보자. 누가 뭐라고 말해도 상관하지 마라. 당신이 열정을 갖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가르침을 실행한다면 지금까지 당신을 속박하고 있던 고정관념이라는 그물이 풀리고 껍질이 깨져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변화할 것이다. 실패는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 최초의 계획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럴 경우 주저할 것 없이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이 계획도 실패한다면 또다시 그 다음 계획을 세운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포인트다. 성공을 원한다면 실패를 거듭해도 이를 교훈 삼아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만약 포기한다면 인내력이 부족하다는 증거다. 아무리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완전한 계획이 없으면 돈을 벌기는커녕 다른 어떤 일에서도 성공하기 어렵다. 단단히 명심해 둘 것은 혹시 실패했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결코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다. 당신의 실패 원인은 다만 계획이 서툴렀다는 데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계획을 다시 세워 재도전하면 된다. 일시적인 실패가 의미하는 것은 계획의 어딘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당신을 성공에 이르게 하는 것은 완벽한 계획뿐이다. 그리고 중간에 단념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패배는 있을 수 없다. 제임스 제이 힐은 대륙횡단철도를 건설하려고 했으나 자금 마련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일시적으로 실패한 그는 다시 한번 새로운 계획을 세워 그 실패를 역전시켰다. 헨리 포드는 창업 당시뿐 아니라 상당한 실업가가 되어서도 일시적이긴 하지만 커다란 실패를 여럿 맛보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새로운 계획을 짜냄으로써 최후에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거대한 불을 구축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승리의 밑에 깔린 일시적인 패배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일시적인 패배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불을 쌓는 일은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실패는 당신의 계획이 서툴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신호다. 실패하면 즉시 새로운 계획을 세워 다시 목표를 향해 출발해야 한다. 도착하기 전에 단념한다면 당신은 단순한 중단자가 되어버린다. 중단하는 자는 결코 승리를 얻지 못한다. 반면에 승리자는 결코 중단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을 정성스럽게 종이에 써서 침실의 벽이나 화장실 안, 식탁 위나 사무실 벽에 붙여놓기 바란다. 그리고 계획에 필요한 협력자를 모을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한다. 인내력을 단련하는 4가지 원칙. 인내력이 있으면 다른 조건이 나빠져도 재기할 수 있다. 기대를 걸 수 있는 행운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행운뿐이고 그 행운은 인내력을 이용해서 비로소 손에 넣을 수 있다. 첫걸음은 목표를 정확히 하는 일이다. 인내력을 습관으로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4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약간의 시간과 노력만 있으면 충분하다. 위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고등교육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인내력을 단련하는데 4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타오르는 소망이 뒷받침된 명확한 목표를 가질 것. 둘째, 명확한 계획을 세워 한 걸음 한 걸음 실행할 것. 셋째,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부정적인 요소들, 즉 자신의 발전에 방해되는 의견을 깨끗이 털어버릴 것. 넷째, 목표와 계획에 찬성하여 항상 용기를 북돋워주는 친구를 사귈 것. 이 4가지 원칙은 모두 성공의 필요 조건이다. 이 책의 13단계에 걸친 성공 철학도 결국은 각 단계를 습관화하여 몸에 익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 4가지 원칙으로 당신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 4가지 원칙으로 당신은 고정관념을 타파할 수 있다. 이 4가지 원칙으로 당신은 부유해질 수 있다. 이 4가지 원칙으로 당신은 권력과 명성을 얻을 수 있다. 이 4가지 원칙으로 당신은 행운을 만들 수 있다. 이 4가지 원칙으로 당신은 꿈을 현실화할 수 있다. 이 4가지 원칙을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멋진 보상이 주어진다. 그 보상이란 자신의 가격을 스스로 매길 수 있는 특권과 자기 인생을 뜻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다. 희망만으로는 부를 달성할 수는 없다. 성공에 필요한 것은 명확한 계획이며 그것을 지탱하는 것은 불타는 소망과 부단한 인내력이다. 인내력이 있는 사람들이 온갖 고난을 극복한 불가사의한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 패배로 타격을 받아도 다시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우려고 일어서는 사람에게만 무한한 지성이 구원의 손을 내미는 것은 무엇일까? 헨리 포드는 무에서 출발하여 인내라는 힘만으로 거대한 자동차 왕국을 이루었다. 또 토머스 에디슨은 불과 3개월 정도밖에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으나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었다. 나는 에디슨과 포드에 대해서 오랜 시간 걸쳐 상세히 연구할 기회가 있었다. 이 2 사람이 그런 엄청난 성공을 이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소는 인내력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위대한 예술가, 사업가, 정치가, 발명가, 철학자, 종교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인내력, 집중력, 명확한 목표가 성공을 가져온 근본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인내하는 습관을 가져라. 전진하는 사람들이 왜 억세지는지 알면 왜 억센 사람들만 전진할 수 있는지 알 것이다. 아무리 명마일지라도 한 번 뛰어 10걸음을 나아가지는 못한다. 아무리 하찮은 수레를 끄는 말이라도 중단하지 않고 먼 곳까지 도달한다면 명마와 다를 게 없다. 어떤 경우라도 단념하지 않고 전진을 계속하는 자만이
최후에 승리한다. 네, 나폴레온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을 낭독해 드렸는데요.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내하는 것,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도전하고 또 인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끝까지 인내하고 도전하기 위해서는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 환경 설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러분과 함께 좋은 책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향기나는 낭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